황혼의 사랑 50년을 기다린 재회. 서울 변두리 성모병원 7층.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병실 창문을 간헐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72세의 한도연은 병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일 아침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50%의 성공률.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도연은 그보다 낮을 거라고 직감했다.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찾아오는 숨가쁨, 밤마다 그를 깨우는 가슴 통증.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 그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은 병실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 윤정희. 50년 전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창밖 가로등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자 도연의 기억은 50년 전 그 가을로 돌아갔다. 1972년 연세대학교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문학과 2학년이던 정희는 늘 같은 자리,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책을 읽었다. 도연은 매일 같은 시간 도서관을 찾았다. 경제학 공부가 아닌 오직 그녀를 보기 위해서. 햇살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비추면 도연에게는 천사처럼 보였다. 그녀가 책을 읽으며 짓는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도연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다. 아름다운 구절을 만났을 때, 등장인물의 재치에 감동받았을 때 지었던 그 미소들. 친구들은 요즘 도연이 이상하다고 했다. 평소 현실적이고 차분했던 그가 자꾸 허공을 보며 웃곤 했으니까. 실례합니다. 혹시 이 책 다 읽으셨나요? 한 달을 고민한 끝에 겨우 꺼낸 첫 마디였다. 그녀가 읽던 것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을 때 도연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직 읽고 있어요. 하지만 잠깐 빌려드릴게요.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던 목소리. 책을 건네받을 때 스친 손끝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저는 한도연입니다. 경제학과 3학년이에요. 윤정희예요. 국문과 2학년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꿈과 생각을 나누고 있었다. 정희는 작가의 꿈을, 도연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이야기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도서관에서 캠퍼스 곳곳으로, 그리고 한강공원까지. 3년간의 연애는 도연에게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대학 캠퍼스의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보낸 시간들. 가을이면 노란 은행이 말에서 미래를 약속했고 겨울엔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다. 봄엔 벚꽃 구경을, 여름엔 나무 그늘에서 함께 책을 읽었다.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랑도 깊어졌다. 도연은 정희를 위해 서툰 시를 썼고 정희는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 도시락을 싸왔다. 소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다. 도연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평소 소극적이던 정희가 먼저 꺼낸 말이었다. 정말? 정말이야? 도연은 너무 기뻐서 그녀를 들어올렸다. 주변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1975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양가 부모의 극심한 반대가 시작되었다. 도연의 아버지는 서울의 중견기업가였고 정희의 아버지는 시골의 작은 한의원을 운영했다.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격차가 아니었다. 도연의 아버지는 정의 집안을 빨갱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정희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좌익 활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반면 정희의 부모는 도연 집안을 친일파라며 거부했다. 도연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했다는 이유였다.
젊은 연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어른들에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 두 집안은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다. 도현아, 우리 헤어져야겠어. 한강공원 벤치에서 정희가 건넨 마지막 말. 가을비가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부모님을 거역할 순 없어. 그리고 나도 무서워. 양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정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별을 원하지 않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그날 이후 도연은 정희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고 도연은 아버지의 강요로 선을 보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 전날 밤 도연은 정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못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 아버지,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큰아들 도영의 전화였다. 둘째 도우는 변호사가 되어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다. 훌륭한 아들들이었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침대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50년 전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 누렇게 변한 편지지에는 젊은 시절의 간절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6시간 전 도연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둘러보고 싶었다. 7층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평소라면 그냥 병실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저절로 다른 쪽으로 향했다. 물리치료실 쪽으로 향하던 중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한 여성. 흰머리가 되었지만 그 옆모습은 도연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5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그 실루엣을 잊을 수가 없었다. 정혜. 작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 순간 휠체어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간이 멈췄다. 5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도연이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본 그 따뜻한 눈빛. 도연 씨? 정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허스키해졌지만 여전히 도연의 가슴을 울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정말 당신인가요? 도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꿈을 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50년 만의 재회.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마주 잡혔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변하지 않았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 맞나요? 윤정희. 국문과. 도연씨. 정말 당신이에요. 한도연. 경제학과. 서로를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나온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왜? 여기에? 폐암이에요. 말기예요. 정희의 담담한 대답에 도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저는 심장 수술을 받아요. 오늘 오후에. 두 사람 모두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기적 같은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정희야, 50년 만에 만나는 게 이게 우연일까? 아마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수술 전까지의 몇 시간 두 사람은 함께했다. 병원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5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는 부산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았고 특히
특히 문학을 가르칠 때는 학창 시절 도현과 함께 읽었던 책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가르칠 때면 항상 당신 생각이 났어요. 정희의 눈가에 웃음이 피어났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나도 그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 읽을 때마다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정희는 선을 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고 했다. 남편은 부산의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해요. 자랑스럽겠네요. 네, 하지만 외롭기도 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멀리 있고 도현도 마찬가지였다. 아내 성경은 좋은 사람이었다. 현모양처였고 두 아이의 훌륭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희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 그리움은 더욱 짙어졌다. 여보, 저 떠나고 나면 그분을 찾아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성경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동안 행복했어요? 도연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도연도 같은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같은 계절에 같은 그리움을 느끼며 살았다. 도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는 당신을 잊지 못해서 다른 남자들과의 만남을 모두 거절했어요.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나도 그랬어. 자꾸 당신과 비교하게 되더라고. 결국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지만 첫날 밤에도 당신 생각을 했어. 두 사람은 5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위로가 되었다. 한도연 환자분,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도현 씨, 수술 잘 받으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다시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정희야, 약속해줘. 내가 수술에서 깨어날 때까지 여기 있어줘. 약속할게요. 꼭 깨어나세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다. 정희야, 사실 내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게 있어. 정희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50년 전에 너에게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정희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 읽기 시작했다. 50년 된 편지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도 선명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내일이면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편지를 다 읽은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50년 전의 간절함과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다. 도연 씨, 저도 당신에게 쓰고 싶었던 편지가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쓴 편지지만 뭐라고 쓰고 싶었는데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정희야, 내가 깨어나면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네, 기다릴게요. 꼭 깨어나세요. 수술은 7시간이나 걸렸다. 정희는 중간에 컨디션이 나빠져 병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수술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틀 후 도연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렸다. 72세의 나이에
복잡한 심장 수술을 성공한 것은 기적이었다. 도연의 회복은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빨랐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나갔다. 10월의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정희야, 이제 우리 무엇을 할까?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제 병은 길어야 3개월 정도라고 해요. 정희의 담담한 말에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그럼 더욱 소중하게 보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날부터 두 사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퇴원한 도연은 정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50년 전 못다 한 데이트를 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다. 도연 씨, 저 작은 소원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연세대학교에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연세대학교를 찾았다. 캠퍼스는 많이 바뀌었지만 은행나무 길은 그대로였다. 가을이라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여기 우리가 자주 걸었던 길이에요. 도연은 정희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어주었다. 50년 전에는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을 이제는 이렇게 함께 가고 있었다. 도서관도 찾아갔다. 리모델링이 되어서 예전 모습은 찾기 어려웠지만 창가 자리는 여전했다. 두 사람은 50년 전의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정희의 시간은 예상보다 빨리 흘렀다. 12월이 되자 그녀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도현과 함께한 3개월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도연 씨, 저 이제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아요. 12월의 어느 눈 내리는 날 정희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말했다. 아직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함께 봄을 맞이하기로.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정희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 저도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 꼭 만날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해요. 그날 밤 정희는 도연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정희의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도연.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따뜻했던 삶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도연은 정희의 유골함을 들고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갔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도연은 정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정희야, 3개월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이제 나도 곧 너를 따라갈게. 그 후 6개월, 도연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6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묘는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한도연 1953년에서 2025년, 윤정혜 1952년에서 2025년. 5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 매년 봄이 되면 그 묘 앞에는 벚꽃 꽃잎들이 흩날린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이. 가을에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진다.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했던 계절의 아름다움이 그들 곁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도현과 정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라고. 5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3개월의 기적 같은 재회. 그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이었다. 은빛 사연방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